폭군의 요리사 수건 강씨는 대군이 왕위를 차지한 후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알아차린다. 태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영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건 강씨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대군이 반역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왕이 자신이 태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영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수건 강씨는 두려움에 휩싸여 즉시 대군을 찾아간다. 그녀는 대군만이 지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대군과 반역자들의 계획을 엿듣게 된다. 대군이 자신을 단지 이용하기 위한 졸로 보고 왕위를 차지한 후 그녀를 입막음하기 위해 죽일 계획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충격에 빠진다. 수건 강씨는 그제야 대군의 본성을 깨닫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과연 그녀는 이로 인해 마음을 바꿔 왕의 편에 서서 왕의 결백을 증명하고 대군의 비열한 반역 음모를 폭로할 증인으로 나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태자 전하가 위험에 처해 있고 지영은 잔혹한 고문을 받고 있다. 대신들은 왕에게 압력을 가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 지영의 고통을 보는 왕의 마음은 마치 수백 개의 화살이 심장을 찌르는 듯 아프고 무력감과 혼란에 빠진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랑하는 이를 지킬 방법을 찾지 못한 왕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바로 이 위태로운 순간 수건 강씨가 나타나 왕을 아련한다. 그녀가 여기에 왜 온 거지? 그녀 때문에 지영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그녀를 죽였을 것이다. 왜 그녀는 내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는가? 수건 강씨는 왕의 분노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한다. 왕이시여, 신첩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첩 때문입니다. 신첩이 간신의 말을 듣고 왕을 해치려 했으며 이로 인해 왕께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첩은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왕은 수건의 자백을 듣고 놀라며 말한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네가 마침내 인정했단 말이냐? 수건이 울며 말한다. 그렇습니다. 신첩은 왕과 지영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단, 왕께서 신첩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왕은 기뻐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한다. 좋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지영을 구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주겠다. 수건 강씨가 말한다. 그렇다면 왕께서 신첩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신첩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신첩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평생 남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단 하루라도 신첩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왕이 말한다. 좋다. 약속하겠다. 자, 서두르자. 왕은 수건 강씨를 데리고 지영을 구하러 간다. 이때 지영은 고문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왕비의 부하가 칼을 들어 지영을 찌르려는 순간 왕이 나타나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황급히 지영을 품에 안는다. 지영, 괜찮은 거지?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왕비는 왕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자 분노하며 말한다.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위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감히 그녀를 보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왕은 분노하며 말한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녀를 해친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왕비라 할지라도. 왕비는 화를 내며 말한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녀를 내려놓으세요. 왕은 지영을 안아 올리며 말한다. 네가 진짜로 누가 내 동생을 해쳤는지 알고 싶지 않느냐? 수건 강씨, 왕비에게 말해라. 수건 강씨는 두려움에 떨며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왕비 마마,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저는 강요당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비는 분노하여 소리친다. 뭐라고? 너였어? 이 천한 계집. 왕비는 손을 들어 수건을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검을 뽑아 수건을 죽이려 달려들지만 왕이 막는다. 그만해라. 수건 강씨는 이미 죄를 인정했다. 그녀에 대한 처리는 내가 할 것이다. 여기서 멈춰라. 공길에게 명령한다.
수건 강씨를 보호하고 내 궁으로 데려가라. 왕의 보호를 받은 수건은 감동을 느끼며 그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판자를 치우는 비열한 대군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지영은 맞아서 기절한 상태였고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그녀는 왕이 걱정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길을 느낀다. 그녀는 더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의식을 잃는다. 대군은 반역을 준비하며 반역자들을 이끌고 조정에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수건 강씨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는다. 대군은 말한다. 뭐라고? 그녀가 도망쳤단 말이냐? 설마 그녀가 내 계획을 알아차린 건가? 즉시 그녀를 찾아 죽여라.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알겠나? 그의 부하들은 명령을 받고 한 무리를 이끌고 수건을 추적한다. 한편 대군은 거만하게 군대를 이끌고 조정으로 들어선다. 문이 열리자 그는 왕과 모든 대신들이 이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한다. 모두 여기에 모여 있으니 잘 됐군. 오늘 내가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세우고 태자를 위해 공정을 되찾아 이 잔혹한 폭군을 처단하겠다. 왕은 비웃으며 말한다. 그렇단 말이지 대군. 그동안 나는 내가 충신이고 언제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알았다. 너는 내 뒤에서 반역자들을 모아 몰래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나라를 바꾸고 왕을 바꾸려는 것이냐? 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대군은 비웃으며 말한다. 왕이시여, 정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태자 전하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소? 너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친동생에게 손을 댔다. 너 같은 비도덕적인 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현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대군, 너는 스스로를 욕하고 있느냐? 내가 자격이 없다면 반역을 품고 불의를 저지르는 너 같은 튼자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내가 내 동생을 해쳤다고 하니 증거가 있느냐? 하지만 나는 확실히 내 동생을 해친 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오늘 나도 동생을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 한다. 보고 싶으냐? 대군이 말한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른 자를 증명하고 지목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겠소. 왕이 말한다. 이제 나올 수 있다. 수건 강씨가 안에서 걸어 나오자 대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분노하여 대군을 가리키며 말한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를 강제로 태자를 독살하게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왕위를 빼앗으려 했지만 적당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왕의 향로에 독을 넣어 왕을 미치게 하고 환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는 왕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백성들을 선동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수건 강씨가 말을 마치자 모든 대신들이 대군을 바라본다. 대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수건 강씨는 대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대군, 나를 비난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충성을 다했지만 당신이 왕위를 얻은 후 나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소.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비난하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고 당신 손에서 가치 없는 졸이 되고 싶지 않소. 이번 수는 당신이 졌소. 수건 강씨는 왕을 구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했고 판세를 뒤집었다. 그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대군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